안녕하십니까. 역세권랜드의 저희기로입니다. 오늘은 조상 땅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조상 땅 찾기는 로또다,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왜 로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이 부모님께서 또는 조부모님께서 조상님들이 현재 계실 때 재산을 얼마만큼 갖고 계셨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조상 땅 찾기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게 국토교통부에서 조상 땅 찾기 인터넷 신청 가능한 내용을 서비스를 하시고 있는 건데, 뭐냐면은 국민의 그 재산권 보호하는 게 그 정부의 할 일이죠. 그래서 재산권 보호하는 측면에서 행정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보도자료 보면은 2022년 11월 8일자에 국토교통부에서 조상 땅 찾기, 이제는 집에서 쉽고 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 보도자료가 이렇게 11월 20일 날 이렇게 18일 날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구청으로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편리하게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조상 땅을 찾는 그 원인은 뭐냐면은 부모님이나 조부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본인들이 갖고 계신 이런 재산들이 얼마인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못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 사망을 한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부모님과 장기간 별거 하시다가 또 사망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가 알 수가 없고 모르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부모님, 조상님들의 그 부동산인데 자녀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조상 땅 찾기는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조상 땅 찾기는 사실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이번에 이런 그 국토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능한데, 사실 이 부모님들이 갖고 계셨던 그 부동산을 자식이 모르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상속자들이 이제 권리인데, 상속인은 피상속인, 부모님의 재산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쉽고 편리하게 땅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 5년간 45만 건을 신청을 했는데, 45만 건을 신청을 해서 73만 필지를 찾았습니다. 이게 대박 아닙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가 45만 건을 신청하신 분들이 73만 필지를 찾았다는 것은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저는 대박 로또 아니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바로 인터넷으로 책상 앞에 앉아서 신청하면 여러분들도 없던 재산을 갑자기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정부에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조상 땅 찾기 그 신청 방법은 인터넷으로 vworld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할 수가 있는데, 상속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다. 대법원 그 전자가족 관계 그 등록 시스템에서 기본 증명, 이제 본인인 걸 확인하는 거죠. 가족관계 증명 이런 걸 다운받아 가지고 첨부해서 신청을 하는데,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만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2008년 1월 1일 이전에, 그러니까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하신 분들은 똑같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을 해서 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8년 1월 1일 이후에만 인터넷이 가능하고, 그 전에는 방문을 해야 된다. 인터넷을 이때부터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하든 구청이나 시군에 가서 신청을 하든 반드시 신청을 해서, 모르니까
내 부모님께서 갖고 계신 재산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하셔가지고 권리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요거는 뭐 인터넷 신청은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증여세 면제 한도라고 그래서요. 이 부모님들이 사실 지금 이제 부모가 자식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부모님들이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보면은 갑자기 이 집값이 올라가고 또 양도세가 너무 많이 부과를 하다 보니까 또 종부세도 높고 아예 팔지 않고 자녀들한테 증여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세법을 찾아보니까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가 그냥 줘도 전혀 세금을 내지 않고, 성년자는 5천만 원까지, 그것이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관계없이 면제 한도가 된다. 배우자, 부인이나 남편한테는 6억 원까지 또 면제가 된다. 이런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했고요. 면제 기간은 10년 단위로 증여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자녀가 1살 때 증여를 했다면은 이제 11살 때 또 한 번 할 수가 있고, 또 21살 때 또 10년 단위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이용을 하면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증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 물가는 계속 올라가죠. 또 부동산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요. 현금이나 이런 은행 예금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올라가는 율이 작죠. 그래서 자녀가 탄생했을 때 2천만 원어치 역세권 땅을 사준다든가, 또 초등학교 졸업할 때 또 사준다든가, 또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성년이 됐을 때 또 사준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자녀분들이 그 투명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많은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요. 또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런 증여세 면제에 대한 제도도 많이 이제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상속에 있어서 분쟁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실제로 현장에서 상담도 많이 하고, 또 기업들의 그 상속 분쟁에 대해서도 많이 참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그 재벌 그룹 중에 형제들 간에 상속 문제로 분쟁이 없는 기업이 거의 드물죠. 우리가 뭐 다 압니다마는 굴지의 현대그룹이나 삼성그룹, 롯데, 뭐 효성, 뭐 굉장히 많죠. 왜 그러냐 하니까 그 큰 재산들을 형제들한테 균일하게, 균등하게 이 상속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특히나 사전에 증여하는 경우도 많죠. 예를 들어서 장남한테 건물을 하나 사준다든가, 또 아파트를 사준다든가, 땅을 사준다든가, 뭐 이렇게 사전에 증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증여한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나머지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이미 다 법적인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만 법률적으로 분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증여받은 장남이나 이런 분들은 훨씬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분쟁이 많이 됩니다. 사실 장남이 사전에 건물을 받았다든가 많은 재산을 받았다면은 사실 상속 포기를 해서 나머지 그 형제들한테 재산이 가게 하면은 뭐 괜찮을 듯 하기도 한데, 그것은 완전히 그 집안의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게 공평한가 하는 거는 별도 이야기인데, 하여튼 이런 상속에 대한 분쟁들이 늘 꾸준히 이렇게 많아서 아주 화목하게 지내던 그 집안들이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굉장히 소원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50대 이상 이렇게 들어가면은 상속 부분에 대해서, 또 증여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가 나중에 이 세상에 없을 때 자식들이
자녀분들이 분쟁이 없도록 미리 이 준비를 하면은 좀 굉장히 지혜롭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런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사전 증여로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재산 상속은 사전 증여로 형제들의 그 분쟁을 예방한다. 그런데 사전 증여는 상속권자들과 협의를 해서 미리 원만하게 증여를 하면은 분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남한테만 뭐 많이 주고 차남이나 이렇게 여자분들한테는 뭐 좀 덜 준다 이러지 말고 균일하게 사전에 증여를 하면은, 예를 들어 장남한테 아파트를 하나 사줬으면 그와 동등한 또 차남한테도 사주고 또 삼남한테도 사주고 이렇게 하면은 불만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장남한테만 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차남이나 삼남한테 지급하지 않게 되면 자연히 훗날 분쟁이 불씨가 되죠. 그리고 상속인이 사망 후 자녀 분쟁을 막는 것은 사전 증여가 아주 좋지 않나. 왜?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평하게 하면은 불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상속 재산은 서로 양보해서 형제들 간의 우애를 깨지 말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화목한 그런 집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님이 벌어놨던 그 재산을 가지고 돌아가신 다음에 형제들끼리 이 분쟁이 있다면 이처럼 참 불행한 일이 없겠죠. 사실 조금 좀 평등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재산은 내가 벌은 재산이 아니고 부모님 재산이기 때문에 조금씩 서로 간에 양보를 하셔가지고 서로 간에 이해를 해서 하시게 되면은 형제들의 그 우애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너무 분쟁이 되는 부분을 제가 많이 상담을 하고 봤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12월이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이제 내년 2023년이 아주 중요하죠. 과연 금리가 언제까지 올라가고 또 그 주택 가격이 언제 또 정상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문가들도 분분한데 이것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1대1로 상담을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며칠 전에 젊은 부부가 이렇게 오셨는데 아파트를 살려고 이제 지금은 전세를 살고 있는데 한 20개 이상을 아파트 이름을 다 적어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남권을 기준으로 해서 역세권, 신설 역세권 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각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오셔서 직접 이렇게 부부가 같이 오시는 게 제일 좋죠. 상담을 받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들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